안녕하세요. 자율주행을 위한 적대적 공격 및 방어 딥러닝 모델 연구 발표를 맡은 김채현이라고 합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시장 규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35년 자율주행 차량 세계 시장 규모는 1조 달러이며 연평균 4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2030년에는 레벨 3에 해당하는 자율주행 신차 보급률이 50% 이상일 것으로 예측되며 국내 브랜드에서도 상용화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혀서 완전 자율주행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율주행 차량의 레벨이라는 것은 자동화 단계에 따른 자율주행 기술 구분에 따라 나뉜 기준을 의미합니다. 미국 자동차공업계가 자율주행 단계를 기술 수준에 따라 총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존 운전자가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직접 운전하는 수준이 0단계에 해당하며 자율주행이 운전자를 보조하는 수준이 1단계, 그리고 부분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수준이 2단계에 해당합니다. 레벨 3은 시스템에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수준에 해당합니다. 차량이 교통 신호와 도로 흐름을 인식하므로 3단계부터가 진정한 의미의 자율주행으로 보는 시각이 다수입니다. 현재 완성차는 2단계로 차량 스스로 속도나 제동을 제어하고 방향 조정이 가능하지만 운전자의 통제는 필요한 수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2단계에서 조건부 자동화에 3단계로 넘어가는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단계로 넘어간다는 것은 자율주행에서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2단계까지는 운전자 모니터링이 필요했지만 3단계부터는 자동차 스스로 교통신호를 파악하고 운전자는 시스템이 개입을 요구할 때에만 개입합니다. 이는 곧 차량 제어와 주행의 주도권이 인간에서 시스템으로 넘어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셨던 대로 3단계에 해당하는 모델이 곧 상용화 및 대중화 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지침에서도 시장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19일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이 발표되었는데 운전자가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 시대 개막이 포함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레벨 3 및 레벨 4에 해당하는 자율주행 차량을 빠른 시일 내에 상용화하겠다는 목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 차량의 결함 시 대응과 충돌 시 안전 확보 등의 주행 안전성 또한 기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테슬라와 벤츠, 현대차 등 기업들에서도 레벨 2.5에서 3에 해당하는 기술과 차량을 경쟁적으로 개발 및 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주행, 특히 카메라에 기반한 자율주행 기술에는 잠재적 위험이 존재합니다. 2020년 MIT 기술 리뷰 사이트에 올라온 한 글에서 이 위험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커들이 여러 대의 테슬라 자동차를 조정하여서 기존 속도보다 시속 50마일의 속도를 높일 수 있었는데 그 공격 방식이 가운데 그림과 같습니다. 운전자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속도 제한 표지판에 작은 스티커를 붙여서 카메라 시스템을 속인 것입니다. 자동차는 표지판을 속도 제한 35가 아닌 85로 인식하였으며 이럴 경우 사고를 유발하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잠재적 위험 문제는 자율주행 시스템과 더불어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확장되는 문제이며 의료 등 타 분야에서도 모델 성능에 문제가 생기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율주행의 시대가 도래하였고 그에 따라 딥러닝 모델이 취약한 적대적 공격의 위험이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격받을 경우 카메라 기반 자율주행차는 보행자나 표지판 등 인식 객체를 잘못 분류하게 되고 이것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주행 시스템에서의 적대적 공격에 대한 방어 및 보안 기술 연구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 GTSRB라는 표지판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공격 및 방어 기법들을 개발하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한 모델들을 시간 및 정확도 측면에서 성능을 비교함으로써 자율주행의 최적인 모델을 탐구하였습니다. 나아가서 해당 모델들의 완전 자율주행을 위한 발전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적대적 공격 및 방어 모델 개발입니다. 먼저 실험 환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의 핵심 인식 객체에 해당하는 표지판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GTSRB라는 표지판 데이터셋을 사용하였으며 총 43개 클래스 중 이미지가 1000장 이상 존재하는 클래스 12가지를 선정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표지판을 분류하기 위해 사용한 CNN 분류기의 구조입니다. CNN 분류기는 훈련 및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 각각 99.6% 그리고 97.5%의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적대적 예제와 적대적 공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적대적 예제는 딥러닝 모델이 높은 확신을 가지고 오분류를 야기하게 하는 조작된 이미지를 의미합니다. 정상 이미지에 육안으로는 구분이 불가한 미세한 변동을 의도적으로 추가해서 제작하게 되는데 아래 그림이 개념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왼쪽 판다 이미지에 아주 미세한 노이즈 같은 변동을 추가하여서 오른쪽과 같은 판다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는 두 이미지 모두 정상적인 판다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왼쪽의 정상 이미지를 분류기에 넣었을 때에는 55.7%의 컨피던스로 판다로 분류가 되는데 오른쪽의 공격 이미지, 즉 조작이 추가된 적대적 예제는 무려 99.3%의 컨피던스로 긴팔 원숭이로 잘못 분류되게 됩니다. 애매하게 잘못 분류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엉뚱한 클래스로 잘못 분류되게 조작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미지가 적대적 예제이며 사용하는 모델의 적대적인, 즉 오분류나 성능 저하를 야기하는 예제를 찾아서 제작하는 것이 적대적 공격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FGSM과 PGD라는 공격 기법 두 가지를 표지판 데이터셋에 맞게 구현하였습니다. FGSM은 Fast Gradient Sign 메소드의 약자로 이 오른쪽과 같은 수식에 따라서 이미지를 조작하게 됩니다. 앞에서 본 판다 이미지도 이 FGSM 공격에 속합니다. PGD는 Projected Gradient Descent의 약자로 FGSM에서 한 단계 더 발전된 공격 기법이며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공격 기법 모두에서 변동의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가 입실론이고 입실론이 커질수록 변동이 커지게 됩니다. 이를 다음 이미지에서 더 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은 FGSM의 달라지는 입실론별 이미지입니다. 강아지 이미지들에서 왼쪽 위가 원본 이미지이고 아랫줄이 왼쪽에서부터 입실론이 0일 때, 입실론 0.1일 때, 그리고 입실론 0.15일 경우의 이미지입니다. 입실론이 커질수록 변동이 점점 심해지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엠리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아래로 갈수록 입실론이 커지는 것이고 입실론이 커질수록 이미지 변동이 심해짐을 육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들은 변동을 육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입실론 값을 조금 크게 잡은 것이고 실제로는 육안 구분이 안 되는 작은 입실론으로도 충분히 오분류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강아지와 엠리스트 데이터셋 모두 FGSM의 예시이지만 PGD도 입실론 값이 커질수록 변동이 심해지는 특징은 유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공격 기법은 공격용 데이터셋을 제작하기 위해 구현하였으며 제작한 데이터셋을 개발한 방어 모델 성능 확인에 사용하였습니다. 표지판 데이터셋의 원본 이미지와 제작한 공격 데이터 예시는 왼쪽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또한 각 공격 기법마다 입실론별 CNN 분류기의 정확도를 실험해본 결과 공격이 잘 작용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입실론이 0.02에서도 정확도가 반으로 감소하였으며 입실론이 커질수록 육안으로 보이는 변동이 커지지만 정확도도 더욱 낮아지는 경향을 확인하였습니다. 적대적 공격에 대한 방어의 분류 체계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며 블랙박스와 화이트박스 크게 두 종류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화이트박스 방어는 적대적 공격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공격 데이터를 모델 학습에 사용하는 적대적 학습이 대표적입니다. 블랙박스는 적대적 공격의 종류와 무관하게 방어를 수행하는데 타겟으로 하는 모델 구조는 알 수 없고 인풋 데이터에 대한 분류 라벨에 대한 정보만 알 수 있다는 상황에 해당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미리 알려진 공격에 대해 높은 성능을 보이지만 공격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는 화이트박스 모델인 적대적 학습과 공격에 대한 정보와 학습 없이도 방어를 수행하는 블랙박스 모델에 해당하는 마그넷, 디펜스겐 데플PCA를 각각 구현하고 비교, 용합하여 최종 모델을 탐구 및 개발하였습니다. 마그넷은 오토 인코더로 구성된 디텍터와 리포머로 구성된 방어 모델입니다. 디텍터가 재구성 오류를 통해서 적대적 이미지를 탐지하고 리포머로 적대적 이미지를 재구성함으로써
방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마그넷을 GTSRB에 맞게 개발 및 학습하였으며 두 가지 공격 기법을 통해서 방어 성능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용한 오토인코더 구조와 훈련 파라미터는 오른쪽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두 번째 방어 기법인 디펜스겐입니다. 디펜스겐은 생성기와 분류기의 적대적 훈련 과정을 통해 랜덤 노이즈를 원본 이미지 분포에 수렴시키는 겐을 이용한 방어 모델입니다. 원본 이미지 분포로 학습된 생성기에 적대적 공격 이미지에 최적화된 잡음을 넣어서 공격 시 가해진 변동을 완화함으로써 방어를 수행합니다. 본 연구에서 노이즈가 생성되는 잠재 공간을 최적화하는 디시겐 기반 디펜스겐을 GTSRB에 맞게 개발 및 학습하였고 공격을 적용해서 방어 성능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용한 모델 구조와 훈련 파라미터는 그림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제안 및 개발한 DEFPCA 모델입니다. 주성분 분석을 통해서 추출된 데이터의 주성분만으로 데이터의 설명력이 유지된다는 개념에서 착안한 방식입니다. 적대적 공격 이미지를 주성분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공격 이미지에 가해진 변동이 재구성된 이미지에 반영되지 않거나 적게 반영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적대적 공격을 완화 및 방어하게 되며 이 모델 또한 GTSRB에 맞게 개발 및 학습하여서 성능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실험 결과입니다. 위 그림은 디펜스겐과 DEFPCA를 통해서 재구성된 이미지의 예시입니다. 공격으로 발생한 변동이 완화되는 양상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델별로 적대적 학습 없이 방어를 진행했을 경우에는 평균 정확도 측면에서 마그넷이 17.92, 디펜스겐은 26, DEFPCA는 1.13%포인트의 성능 향상을 보였습니다. 정상 데이터 분포를 학습하여서 이미지를 재구성 및 생성하는 마그넷과 디펜스겐에서 높은 방어율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적대적 학습을 적용해서 방어를 진행하였을 때 평균 정확도는 마그넷은 35.93, 디펜스겐은 28.33, DEFPCA는 53.24%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적대적 학습과 방어 모델을 결합한 결과 세 경우 모두 성능 향상을 보였으며 데이터 분포에 대한 학습 없이 이미지를 재구성하는 DEFPCA가 적대적 학습과의 융합에 가장 적합함을 확인했습니다. 방어 수행 시간 측면에서는 마그넷, DEFPCA 그리고 디펜스겐 순으로 속도가 빨랐습니다. 마그넷이 한 이미지당 0.11ms 정도의 빠른 처리 속도를 보였고 디펜스겐은 자율주행의 실시간 주행 판단에 적용되기에는 다소 느린 속도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방어 성능과 수행 시간을 고려했을 때 현재 자율주행을 위한 방어 모델로는 마그넷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적대적 학습이 완전히 가능한 다소 제한적인 자율주행 환경에서는 높은 방어율과 빠른 수행 시간을 보인 DEFPCA와 적대적 학습 결합 모델이 가장 적합합니다. 디펜스겐의 경우 적대적 학습이 불가한 자율주행 상황에서 다양한 변동에 대해 일관적으로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또한 잠재 공간을 최적화해서 생성기로 새로운 가상의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모델이므로 높은 변동에서도 방어율 유지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속도 측면에서 실시간 처리가 불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PCA나 다운샘플링, 주파수 분석 등의 기법을 결합하여서 계산 및 생성 과정을 간소화하는 모델 경량화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CNN 이진 분류기로서 정상 및 공격 이미지를 풀이해 분석한 데이터를 학습시켰을 때 약 93.62%의 정확도로 공격 여부의 분류가 가능하였습니다. 이를 공격의 디텍터로서 적용하여 선택적 방어를 통한 모델 최적화 혹은 실용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향후 연구입니다. 본 연구에서 GTSRB 표지판 데이터셋을 사용해 적대적 공격에 대한 방어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해당 방어 모델들에 대해 정확도 및 방어 시간 성능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자율주행에 적합한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개발한 방어 모델에 경량화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자율주행 실시간 정보 처리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델과 발전 방안을 통해 딥러닝 보안 모델의 실시간 처리 및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의 구현과 실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